2월 13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공화당의 그렉 스튜브 하원 의원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자라는 법안을 발의해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외국 인력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실제 법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계속해서 이민 문턱을 높이려는 워싱턴의 기류가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반면 미네소타주에서 진행되던 대규모 이민 단속은 일단 멈춰 섰습니다. 이민 단속 총괄인 탐 호머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이번 주부터 인력 철수를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집중 단속 작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건데요. 그간 마찰도 계속 발생했었고요. 또 공포에 떨었던 해당 지역 이민 사회는 일단 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아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 미국 성인의 약 60%가 현재의 이민 정책에 반대한다라고 답했는데요. 특히 단속 과정에서 시민권자가 사망하는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중도 성향인 무당파층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대만이 새로운 무역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대만산 제품 관세를 15%로 낮추고 대만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거의 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만은 미국산 에너지와 항공기를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약속해서 양국의 경제 밀착이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징과도 같았던 강력한 관세 정책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면서 상무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군요. 관세가 결국 캔 음료 같은 생활용품 가격을 올린다라는 지적에 중간 선거를 앞둔 정부가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환경 규제가 대폭 풀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근거가 된 위해성 판단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로 규제가 사라지면서 자동차 가격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가격이 대당 $3,000 정도 규제 비용이 사라지면서 싸질 것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미국의 이런 조치가 기후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지역의 석유 화학 플랜트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제안에 따라 셰일가스 관련 시설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 유력한데요. 관세 압박 속에서 한국 정부가 실무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억만장자 성범죄자 앱스타인 사건에 또 다른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인 여성인 리나 오 씨가 20여 년간 당했던 성착취 피해를 공개하고 나섰는데요. 뉴욕에서 예술가를 꿈꾸던 시절 장학금을 미끼로 접근한 앱스타인에게 지옥 같은 고통을 당했다며 권력과 돈을 이용한 범죄 구조를 세상에 알리고 나섰습니다. 이란을 향한 미국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배치된 링컨호에 이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제럴드 포드호를 중동으로 보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 행동도 불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헤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지도자의 정치 고문이 미사일 역량은 국가 안보의 레드라인이며 절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출신의 비행사 4명을 태우고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향하는 12번째 우주 비행사 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8개월간 우주 정거장에 체류하면서 의료와 과학 연구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지상에서는 요즘에 여러 갈등들이 있습니다만 우주에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밀라노 코르티나에서 메달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18세 최가온 선수가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기적같은 역전승으로 한국 스키 스노우보드 역사상 첫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1차 시기에 크게 넘어져서 부상 우려가 컸지만 3차 시기에서 완벽한 연기로 전설적인 선수죠. 한국계 미국인 클로이 김을 제치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습니다. 빙상에서는 쇼트트랙 대표팀의 18세 막내 임종원 선수가 남자 10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요즘에 H1B 비자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연방 하원에서 전문직 취업 비자 H1B 제도를 아예 없애자, 전면 폐지하자라는 법안이 이게 상정이 되면서 또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공화당 소속의 그렉 스튜브 연방 하원 의원이 이번 주에 H1B라는 그 제도 자체를 없애자 라는 외국인 노동 착취 면제 종료법이라는 엑사일 액트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민과 국적법을 개정해서 H1B 비자 프로그램 자체를 종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스튜브 의원은 성명을 통해서 외국 인력을 미국 시민의 복지와 번영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와 국가 이익을 훼손한다라면서 H1B 제도가 미국의 노동자들과 청년층을 밀어내고 기업과 외국 경쟁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를 외국인들에게 넘기는 이런 제도가 있는 한 아메리칸 드림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요즘에 그 H1B 비자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폐지는 아니지만 이미 개정을 이렇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얼마 전에 H1B 비자 신청 기업에 대해서 1인당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내라.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실은 이민 수수료는 아니에요.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기존의 수수료가 한 그냥 수천 달러, 2천 달러에서 5천 달러 사이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비교하면은 뭐 이거는 10만 달러는 네, 그냥 일반적인 수수료 수준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뜻은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업만, 그러니까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회사여야 되고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 해서 데려오려는 대상자도 뭐 그 정도로 필요한 인물이고 또 그 정도의 고숙련, 고학력 그리고 고임금 노동자여야 된다는 거죠. 뭐 그 정도 돼야 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이렇게 H1B 신청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제한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기존의 비자 보유자들이라거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 공부하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 해외에 있고 외국에 있고 이렇게 새롭게 H1B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규 신청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게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정도는 돼야 H1B를 발급해주겠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H1B 악용 사례가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인도계 뭐 스태핑 컴퍼니 중간에서 아예 전문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대규모 H1B를 신청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취업을 한마디로 알선하는 그런 걸 진행하는 스태핑 컴퍼니가 중간에 존재할 정도로 아주 뭐 그런 회사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뭐 대규모죠. 네, 그래서 인도계 또는 또 대규모 또 H1B 신청을 해서 발급받는 뭐 중국계라든지 뭐 이런 많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행정부에서 봤을 때 비자 H1B 비자 악용 사례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인상과 함께 비자 악용 사례를 줄이고 미국의 노동자들을 또 보호한다.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그러니까 약간 또 이런 부분도 있죠. 네, 기업들 입장에서 그래도 미국에서 고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한, 어쨌든 이렇게 그 H1B 비자는 외국인을 데려오는 거고, 또는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뭐 미국에서 졸업한 외국인들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체류 신분이 필요한데, 그렇잖아요. 만약 유학을 마쳤다. 그러면 유학 공부하고 마치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신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H1B 그 신분이 해결돼야 되는 그런 조건의 외국인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미국인 노동자들에 비해서 똑같은 상황이어도 연봉이 좀 저렴하지 낮지 않겠습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좀 더 낮은 임금을 주고 해외 인재들을 데려다가 쓸 수 있는 뭐 그런 뭐 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는 미국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뭐 그래서 미국 노동자들이 저렴한 외국에서 오는 노동자들에게 밀려서 일자리를 잃고 있다라는 인식도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일부 기업과 뭐 이렇게 또 악용 사례 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10만 달러라는 뭐 굉장한 수수료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게, 또 쿼터 자체도 고임금 순으로, 네, 고임금 연봉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 쿼터를 많이 주고, 이렇게 연봉에 따라서 그 사람이 취업을 했을 때 받는 연봉에 따라서 이렇게 할당을 이렇게 조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H1B 제도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이 달라스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인 프리스코 의회에서 그 H1B 비자 확대를 놓고 뭐 주민들 사이에 아주 격론이 펼쳐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H1B라는 비자를 보는 미국의 시선인 것
같아요. 프리스코 같은 지역 대표적인 신흥 도시, 새롭게 떠오르는 도시이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주변에 진출하고 있고 수많은 외국인들, 특히 아시아계 인구가 급격하게 유입되고 있는 그런 도시가 이제 프리스코 성장하는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이제 H1B 비자 발급을 놓고 이제 주민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뭐 프리스코 시의회에서 H1B 발급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 충돌한 이유가 뭐냐? 한 찬성 측은 이렇게 주변 기업들이 H1B를 활발하게 이렇게 발급을 하면서 다양한 기술 인재들이 프리스코 지역으로 유입이 되고 그들이 프리스코에 정착을 해서 또 대부분은 전문직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높은 수준의 이렇게 연봉을 받으면서 세금을 내고 경제 활동을 하고 하니까 지역 경제가 이들로 인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또 반대하는 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원래 그 노동 시장을 그러니까 미국인 구직자 프리스코 지역의 구직자들에게 우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을 너무 많이 데리고 온다라는 그런 불만을 뭐 폭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프리스코시 지금 달라스 지역의 북쪽에 있는 달라스 지역에서 가장 핫하고 뜨는 도시거든요. 유명한 뭐 그쪽 지금 프리스코에 PGA 본사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유니버셜 키즈 테마파크도 지금 올해 오픈을 하고 달라스 카우보이스 연습 시설과 본사가 그쪽에 들어가 있고 뭐 수많은 기업들이 또 프리스코와 그 인근 플레이노 북쪽에 토요타 본사라든지 뭐 체이스 모건 체이스 뭐 본사라든지 뭐 이렇게 수많은 기업의 본사들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기업들이 H1B로 이제 많은 외국인들을 데려오는데 15년 전에 프리스코가 막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에 그때 프리스코의 아시아계 인구가 2%대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35%대라고 해요. 아시아계 인구가. 그리고 25% 정도는 인도의 그 IT 뭐 그쪽 전문가들 개발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계가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프리스코 또 학교가 좋기로 유명하죠. 또 프리스코 학교에 가면은 학교의 40% 이상이 아시아계 학생들이랍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프리스코 주민들은 야 이거는 완전히 우리의 삶의 터전이 외국인들에게 뺏기고 있다라는 그런 뭐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게 프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미국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H1B라는 비자를 보고 있는 외국인 뭐 전문직 노동자들 보고 있는 그런 시선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게 미국의 얼마 전에 조지아 그 한국 그 배터리 공장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미국의 외국인 숙련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도 있고 찬성도 하고 뭐 그런 분야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외국 인재 없이는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라는 그런 찬성도 있고 반대는 더 낮은 연봉으로 미국인 노동자들하고 경쟁을 한다. 그래서 일자리를 뺏기고 있다라는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대폭 이 H1B 뭐 시스템 자체를 뜯어 고치는 완전히 뒤엎어서 뜯어 고치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의회에서는 아예 H1B 자체를 없애자라는 법안까지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인 유학생들이라든지 많은 이제 취업 비자를 노리는 한인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H1B의 많은 숫자가 인도계, 중국계가 가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그래도 한인 유학생 출신이나 뭐 취업을 노리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영향이 있습니다. 또 이제 올해 또 H1B 접수가 시작이 될 텐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어떤 식으로 실제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발의한 H1B 시스템을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실제로 법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죠. 하지만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보는 시각이고 워싱턴 정가에서 보는 시각이다. 계속해서 좀 논란이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디베이트이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우리의 가슴을 울렸던 그 목소리가 다시 찾아옵니다. 국민 발라더 변진섭 콘서트 희망사 달라스 찰스 W 아이즈만 센터에서 2026년 2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너에게로 또다시 희망사항 등 부르의 명곡들과 함께 추억과 감동이 가득한 특별한 밤을 선사합니다. 티켓 예매는 아이즈만센터.com에서 티켓 가격은 80불에서 250불까지. 자세한 문의는 714-340-6756 혹은 972-241-4524로 연락주세요. 변진섭과 함께하는 감동의 시간, 지금 바로 티켓을 확보하세요. 뭐 지금 한국 정부가 미국 그 관세 협상을 하면서 투자를 빨리 하라라는 좀 압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대미 투자 1호로 지금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지역의 석유 화학 플랜트 투자 사업을 검토 중이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설비와 자본을 셰일가스죠. 네. 한국 측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더 앞으로 나오고 실제 이쪽으로 투자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 뭐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미국의 텍사스 남부 지역 그리고 루이지애나 지역의 셰일가스 석유 화학 플랜트에 조금 그 기존의 설비와 지분을 한국 측이 인수해서 이렇게 더 운영하는 뭐 그런 방식. 지금 계속해서 사업성과 타당성 검토하고 미국 측과 의견을 조율해 나간다라는 계획인데 텍사스의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뜨겁습니다. 네, 지금 뭐 그 어스틴 인근 지역. 네, 테일러 지역의 삼성 반도체 공장 파운드리 건설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만 해도 현대 ENC 중심의 프로젝트 루시가 지금 뭐 컨처 카운티 인근에서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현대가 주도해서 많은 현대 엔지니어링, 한국 중부 발전 등 이렇게 팀 코리아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서 지금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텍사스 윌리엄슨 카운티에는 아예 한국 기업들을 위한 산업 단지 조성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산업 단지를 조성해서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이렇게 많이 진출을 해서 또 텍사스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어떤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가 그 삼성 테일러 공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네, 이렇게 한국형 산업 단지를 아예 뭐 텍사스에 조성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템플 지역에는 그 한국의 제조 기업들의 첨단 생산 시설 투자 이게 특수 합금 제조 공장 건설인데 뭐 그런 시설도 지금 뭐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뭐 여러 한국의 주요 대기업, 뭐 중소기업들까지 지금 텍사스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또 투자를 하고 건설을 하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텍사스가 뭐 미국 전체에서도 대세긴 대세죠. 뭐 타 지역에서도 많이들 텍사스로 몰려오고 텍사스가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대세긴 대세인데 한국 기업들이 텍사스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몰려오고 이번에 지금 대미 투자 1호도 텍사스 지역 석유 산업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텍사스 지역의 한인 사회도 계속해서 더 성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 다양한 분야여가지고 뭐 삼성 파운더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에너지 그리고 석유 화학 중소기업들까지 뭐 워낙에 물류도 지금 굉장히 얼마 전에 덴튼에 또 대규모 한국 회사가 주도한 물류 그런 단지가 조성이 됐죠.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또 텍사스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미국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